공인중개사무소 들어가는 게 긴장되는 분들 많으시죠? 난 부동산 잘 모르는데 중개사 믿고 그냥 덜컥 계약해도 되나 불안하고, 물건만 살펴보고 싶어서 들어간 건데 중개사가 눈치챈 것 같아 걱정되고, 중개수수료 깎고 싶은데 그랬다가 한 대 맞힐 것 같고. 안녕하세요, 건물주 타이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많이 받는 부탁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중개사무소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저에게 이런 부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면 긴장도 되고 불편함도 느끼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얘기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리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들어가거나 전화로 연락할 때는 언제나 스스로 나는 이곳의 잠재적인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중개사무소에 찾아간 여러분의 진짜 목적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발품이나 경매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찾아간 것이라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편하게 방문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중개사무소의 고객이고 손님입니다. 원래 중개 서비스의 시작은 고객의 문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객으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겁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더라도 편하게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듯이 필요한 사항을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사무소에 들어가면 중개사분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중개사에 중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환영받는 고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다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한두 분 계시고, 나머지 인원들은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는 벽에 걸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중개사무소들은 잘 보이는 곳에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자격증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하는 분의 자격증이 벽에 걸려있지 않는다면 그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일 겁니다. 중개보조원은 원래 현장 안내나 일반 사무만 볼 수 있고, 그 외에 중개물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의 중개사무소에서 실장 같은 직함으로 여러분을 상대하고 있을 겁니다. 중개물에 대한 설명,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고, 계약 시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즉 그 공인중개사의 대표가 해야 합니다. 비싼 중개 수수료 내는데 자격 없는 분에게 중개와 계약 체결을 맡기면 안 되겠죠. 만약에 물건에 대한 설명과 계약 체결 진행을 중개보조원이 진행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열악하고 불법적인 중개 서비스를 받으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법을 이 영상의 후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 안내만 중개보조원한테 받으시고, 만약 중개보조원이 추가적인 상담이나 설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나는 공인중개사와 얘기하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사의 설명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서류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상 중개사고의 대부분이 등기사항 증명서 미확인으로 생기는 사고들입니다. 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적문서를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개사가 괜찮다고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관례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 편의상 이렇게들 많이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원만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서류 미비나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까다롭게 굴면 그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진행하고 있는 계약도 불발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개사가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말할 때 분위기상 여러분이 나는 원칙대로 하고 싶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설마,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웬만하면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정중히 요청하고, 만약 이 요청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귀찮다고 거절한다면 그냥 그 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거래입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은 중개사한테 맡기십시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은연중에 자존심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사소한 조건이나 돈 문제로 목전에 둔 계약 체결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거래로 하면 이미 100번도 깨졌을 계약이 중개사를 낀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간에 기싸움을 정리해주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협상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얘기하다가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감정 상하지 말고 중개사를 통해서 조율과 설득을 부탁하는 것이 서로 감정 소모 없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부동산 계약 체결할 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건 잔금 치르고 얘기하자고 뒤로 미룹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부동산 계약 체결 전에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중개 수수료 얼마밖에 못 줘, 이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이랬다가 중개사가 기분 나쁘면 중개 보수를 많이 준다는 다른 의뢰인에게 그 물건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계약 체결하는 자리에서 중개 수수료 깎아달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계약 체결하는 자리에서 상대방도 있는데 자기는 얼마밖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깎아달라고 할 거고, 이러면 중개사가 참 난감하겠죠. 결국 여러분이 정말 중개수수료를 깎고 싶다면 대부분이 그러는 것처럼 잔금을 치르고 나서 중개수수료를 조금 깎는 수준으로 협의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아까워하고 깎는 것보다는 중개수수료를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중개사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이나 가격을 맞춰줄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중개사가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이나 가격을 맞춰주고 깔끔하게 계약을 진행해서 거래를 잘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은 중개 수수료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중개사도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여러분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양보하는 거래를 하게 된다면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협의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에 나타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우 낮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협상하세요. 만약 위반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중개사가 기분 나쁘게 대응하거나 무례한 태도로 나온다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녹취 파일이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중개사도 그 협상에 응할 것이고, 만약 중개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구청 등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불법적인 중개 행위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사가 먼저 불법적인 중개 행위와 중개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개사를 잘 활용하는 몇 가지 팁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개사를 뛰어넘는 부동산 지식과 법률 지식을 갖추시는 겁니다. 중개사보다 더 많이 알고 중개사보다 더 많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있을 부동산 거래에 있어 리스크 없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부동산 공부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부동산 공부법 영상에 이어서 이번 중개사 관련 영상으로 부동산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건물 관리 등 건물주 타이쿤 컨텐츠를 만들면서 입문자분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